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중2 시험대비를 맡고 있고 내년에 중3 내신대비와 고등 선행을 나가게 되는 조희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수업을 중3 수학 실전 스타트랑 이제 고등 선행을 나가고 있는데요. 중3 수학 실전 스타트 경우에 이 중3 수학 실전 스타트는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2개월 동안 3학년 1학기 수학과 3학년 2학기 수학을 주 1회 택해서 총 7번 수업으로 3학년 수학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미리 내신 대비 듣기 전에 이 수업을 꼭 필수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업을 듣고 내신 대비를 들은 친구들과 이 수업을 듣지 않고 내신 대비를 들은 친구들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업을 꼭 아이들한테 듣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께서도 아이들 주 1회 수업이면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총 7번 수업으로 중3 수학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메리트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은 오늘 가실 때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등 선행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머니들께서 중등 수학하고 고등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가장 어머니들께서 항상 느끼셨던 거 정말 많이 어려워지고요. 이 어려운 수업을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쉽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고등수학 별거 아니네요. 쉽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친구한테 저는 이제 고등수학 실전 기출문제를 이제 들이밀어요. 1도 손도 못 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만큼 고등수학은 많이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 수학에 비해서 양이 3배, 4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포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신유형 문제들이 고등학교 때는 쏟아져 내려요. 중학교 때 90점, 100점 그냥 가볍게 맞았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때는 60점, 70점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유형의 문제들, 즉 유형들이 변형돼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을 아예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 이 신유형을 우리 아이들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해결책 모색력을 길러야 하는 건데 저는 이 해결책 모색력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신경향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아이들은 틀에 박힌 유형들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오답 관리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개인 오답 부분은 아이들 개개인별로 다 풀리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답 유사 유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에서 확장시켜서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그 오답 유사 유형까지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업을 할 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들께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한 예를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 기말 대비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블랙라벨 3스텝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 손도 못 대요. 기본적으로 블랙라벨을 한번 풀었던 아이들도 기억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럼 저는 다른 학원처럼 판서를 일방적으로 풀이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연장선을 그어봐. DF의 연장선을 그어서 닮음을 찾아서 한번 풀어볼래? 하고 5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하고 풀어요. 그럴 때도 이 연장선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팁을 주죠. 연장선을 그어서 평행선을 찾아서 한번 닮음을 찾아볼래? 하고 또 5분의 시간을 줘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해결책 모색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방적으로 절대 풀이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게 제 눈에 확실히 보이거든요. 어머니들께서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마지막 수업의 모토는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창기 때 저는 아이들이 숙제를 너무나 많이 찍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으로 풀어와서 마치는 거예요. 어머니들 생각해보세요. 아까 오답 관리할 때 오답 노트를 쓴다는 건 학생들이 틀려야지만 오답 노트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숙제를 맞춰서 오면은, 찍어서 맞춰서 오면 오답 노트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맞았으니까. 그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해올 때 이거 분명히 블랙라벨 어려운 문제인데 너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봐요. 꼭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초창기 때는 아이들이 1도 설명 못하고 선생님 이실 짓고 얘기해요. 찍어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저 이제 안 찍어와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절대 숙제를 아이들이 제 수업에서는 찍거나 감으로 풀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예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아이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풀어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직접 푼 거기 때문에 잘 풀어왔어 하고 정말 이거는 자기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모든 수업을 유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거나 자꾸 문제를 찍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과제가 잘 안 된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뜯어 고칠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들은 레벨 테스트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들 레벨 테스트를 가라가 저희 학원에 와라가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 오셔라가 아니라 다른 학원 가셔도 레벨 테스트 보셔도 되고 저희 학원 오셔도 되고, 이 레벨 테스트는 지금 현재 고등수학 상하를 한두 번 돌고 또는 수완수투를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고등수학 상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로 선행을 나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부분에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제가 어떤 한 학생이 못 푸는 거예요. 기본적인 유형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못 풀 수 있잖아요. 선행이 안 돼 있거나 수업 어려운. 근데 그 아이가 고등수학 상하를 2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고등수학 상의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 단원이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중학교 수학을 못 풀어요? 기본적인 유형.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레벨 테스트, 고등학교 상하 과정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탄탄하게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중3일 때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꼭 신청을 하셔서 한번 자기 아이가 고등수학상이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기말고사 아이들 중이기 때문에 이 레벨 테스트는 이제 12월 7일 이후부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